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무역전쟁 두 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Is this Trump world? 라고 붙여봤습니다. 11월 1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일 미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다음날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이 모두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구나 하는 분위기였죠. 화면은 실제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인데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몰디브 여행을 다녀오고 생각보다 계좌가 너무 많이 빠져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트를 적극 수정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좌는 중국 계좌 하나, 미국 계좌 하나, 한국 계좌 3개, 총 5개 계좌가 미래에셋에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수익률은 마이너스 12.7%였고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던 찰나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한 4일 동안의 계좌가 다 복구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한 달 동안의 증시가 매우 다이나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브라질 국채는 9월 7일 매수하고 지금 현재 약 25%에서 27%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 계좌는 와이프의 계좌라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뭔가 찜찜한 여운을 드는 듯한 한 주의 마감이었습니다. 10월 초 폭락장에서는 기관들이 뚜렷한 하락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것 대비 이번 상승의 원인은 매우 명확해 보였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트위터, 여기에 일본의 테더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베와 리커창의 만남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일본 쪽 기업인 500명, 중국 쪽 기업인 900명, 총 1400명이 만나는 대규모 기업인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수합 계약 체결까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죠. 통화수합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중단되었었는데 이번에 300억 달러 규모로 다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인들 간의 만남에서는 약 50건 이상의 1대1로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중국에 대한 지원군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베는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에 러시아도 모스크바에서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고요. 이때에도 아베는 큰 선물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만남에서는 더 파격적입니다. 인도에서도 인프라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회담을 하였는데 이 인도와는 중국의 2배가 넘는 750억 달러의 통화수합을 체결합니다. 중국과도 그렇고 인도와도 그렇고 통화수합이 양국에 합치면은 1050억 달러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4분의 1이 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환율 공격의 방어군으로 자청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일본은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일 군사 훈련을 통한 센카쿠 지역 관련 일본의 입장 표명 등을 시사하면서 양국 간의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일본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재팬타임스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 CPTPP 등에서의 일본이 매우 분주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 CPTPP는 예외 없이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서 100% 관세 철폐를 목표를 하는 협력체로 경제 동반자 협정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3월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원래 12개 국가였는데 미국이 빠지면서 지금 회원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개 국가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TPP였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이름 명칭이 CPTPP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여파로 달러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꺾였는데요. 중국 당국도 공식적으로 투기 세력에게 선전포고도 하였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달러 강세는 억지로 중국만을 겨냥하면서 가는 분위기여서 오래 가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남미는 브라질 대선 이변으로 남미 국가들의 환율 강세가 나온 지가 조금 되었죠. 그리고 이번 주 중간 선거와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 여부가 남겨진 상황이라 방심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금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중앙은행들은 달러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 같네요. 트럼프는 금리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앨런이나 파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결정한 후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의 움직임에 따라서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대응으로 인해 이 개인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구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유가는 여기서 말하는 유가는 WTI 서부 텍사스유가 75불 이상 가던 것이 지금 현재는 62.86달러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란 제재의 유예 기간이 어제 4일부로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가는 살짝 반등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조금 양보하는 분위기인데요. 보시면은 인도와 한국은 이란 석유 수입을 허락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allow라고 표현을 했는데 허락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기분은 별로 좋진 않아요. 미국이 뭔데 우리나라를 허락하네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미국은 그리고 인도와의 관계도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원래 인도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인데 최근 인도가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면서 중국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이제 미국과 인도의 관세를 협상을 재개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네요. 이 관세는 철폐를 하거나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의 투자와 함께 인도 증시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보시면은 9월 전까지 8월 말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도피처로서 인도 증시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초부터 점점점 인도가 러시아나 중국 쪽에 붙는 이런 형국이 되면서 인도도 동반 하락하면서 매우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뜻하지 않은 우군이 생겼는데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극우 성향의 보소나루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이 됐는데요. 보소나루는 극친미 그리고 반대로 극반중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브라질에 뿌린 씨앗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한 장으로 정리해보면은 오브 더 트럼프,
바이 더 트럼프, 포 더 트럼프. 트럼프에 의한, 그리고 트럼프를 위한 그런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아베 얼라이브, 일본은 살아있다, 아베는 건재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미 내각에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 중국의 미 우주 항공 기업들에 대한 해킹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10월 30일 중국 시진핑도 더 나쁜 상황을 염두하고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것 등을 미루어 G20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실질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심하면서, 그리고 여러가지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 시장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주 중국 증시에 매우 큰 금액 유입이 있었는데요. 금요일 하루만 총 약 한 180억 위안이 유입됨으로써 지난 한 주만 국경절 직후 빠졌던 금액들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시장의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달은 중요한 이벤트가 많다. 당장 이번 주에 6일날 중간선거, 그리고 7일부터 8일까지 FOMC, 그리고 11월 30일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중간선거 후 트럼프의 대외적인 움직임이 매우 활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당장에 잡혀 있는 게 푸틴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잡힐지도 모르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이 두 가지가 지금 관건인데, 첫 번째, 푸틴과의 회담은 군사적 긴장에 대한 해소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한반도도 북핵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진핑과의 회담은 글로벌 경제적 긴장에 대한 해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인도와 중국 시장의 지원군으로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의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와도 만남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의 방향성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영국도 일본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2019년 3월 브렉시트가 있기 때문에 영국도 어느 이제 시장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국, 즉 파운드가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투자하는 방향에 있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 수익을 쫓아가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FOMC에서 금리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이제 금, 그리고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은 그동안에 꽤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이제 좀 자제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매수하면은 국내 주식 매매하는 비중이 한 1%에서 2%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